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오늘 3월 학평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3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을 보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를 대하는 자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3월 달에 이번 시험 잘 보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셨고 고1, 고2 때 너무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번 시험에 성적이 별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수능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적표를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사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잘 봤을 때의 느낌과 못 봤을 때의 느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잠깐 책을 덮어두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는 열심히 파이팅 있게 가시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늘 그랬듯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한국사 올해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요. 올해 수능부터 작년 수능과 다르게 교과서가 바뀌었죠. 그에 따라서 출제 비율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거는 조선시대 후기까지가 이제 10번까지 문제였다면 보통 이번에는 6문제까지가 조선 후기 범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근현대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전근대사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근현대사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공부는요 무슨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게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전근대사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보시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비파형 동검이 보이고 탁자식 고인돌이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청동기 시대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네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 가장 적절한 거 가보겠습니다. 국가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택지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하면은 이게 언제냐?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느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최초의 국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가 아닌 이유를 보면은 골품제가 운영된 것은 신라이고 신라는 철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여러 나라의 성장 배우고 삼국시대니까 한참 뒤고요.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라고 하는데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유입됩니다.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주먹도끼, 개와 끼로 끝나는 것은 선생님이 구석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상품 작물 보이면은 무조건 조선 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반달돌칼이랄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이런 거 위주로 유물 위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이 1번 선택지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요 개념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넘겼죠? 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도입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4대 국왕, 본명 왕소. 이 인물은요 누구다? 광종입니다. 광종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요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비 앙검법을 시행했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데 대동법이 처음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강해군 때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요.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정답이라고 부르고 광종은 패턴화시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이고요. 육조식계제라고 하면은 태종 이방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조가 있겠습니다. 태종이 처음 실시하였고 세조가 육조식계제를 재실시하였다라는 것을 배웠고 전민변정도가 고려시대입니다. 공민왕이고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신돈이라는 승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해서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바로잡는 임시 기간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 중에 이번 여러분들이 볼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업적 하나만 더 추가해보면요. 바로 국학이라는 거, 국립대학인 국학을 설립했다도 우리가 주요 있게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정답은 1번이고 2번 정답은 2번인데 3번 정답은 설마 3번? 농담이에요. 알겠죠? 풀어볼게요.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MC 원효, 래퍼 원효가 있고요. 의상까지 나왔습니다. 해초도 나왔네요. 이 인물들은요. 뭐다? 신라시대 교과서 표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물어볼 것인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불국사 정답이라고 부르고요. 불국사와 더불어서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요. 이 석굴암 정도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임신서기석인데요. 신라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퍼펙트 하다 보시면 되고요. 주자감이라는 것은 우리 발해 문왕대 1입니다. 문왕대 1. 이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3월 학평에서 봤던 선택지들 있잖아요. 어차피 수능 한국사는 선택지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꼼꼼하게 코멘트 달아 드릴 테니까 이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그래도 최저 등급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간당간당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강좌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벌써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성종이 내하는 것이고요.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시험 출제 포인트는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교육입국조서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걸요.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것은 2차 가보개혁이다. 맞죠? 그래서 고종 때 2차 가보개혁 당시에 홍범 14조 11조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보면은 백제 성왕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관산성을 향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김무력 장군이 참고로 김유신 할아버지였고요. 백제 성왕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백제 성왕이 몇 세기의 왕이다. 6세기의 왕이다. 6세기 성왕 때의 사실입니다. 성왕이 전사하고 있네요. 나를 보시면은 당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를 이끄고 매소성 기벌포 물고기 한 마리 기억하자고 했죠. 물고기 수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렇게 외웠고 지금 나의 상황은요. 나당 전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지 선택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한 것은 한참 이후죠. 한참 이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 말에 활동한 인물이다. 신라 말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수업 시간에
통일신라 말을 말하는 겁니다. 통일신라 말. 됐죠? 굿.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기억나요?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전쟁, 삼국통일 이렇게 했으니까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자, 어떠한 일화가 있었냐면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또 청나라가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나라의 입김이 너무 세신 거예요. 청나라가 계속 입김 불어요. 후, 바람이에요, 바람. 알겠죠? 입김을 봅니다. 누가? 청나라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모군란도 막아주고 갑신정변도 막아줘서 청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너무 고마웠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조선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 북쪽에 강력한 국가 러시아를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시 러시아와 라이벌 국가였던 우리의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 돼! 러시아 내려오지 마! 라고 하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다 건너에는 항상 일본이 언제 포크랑 나이프를 들고 우리 조선을 먹을까? 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두고 하나, 둘, 셋, 네 나라가 싸우게 되었으니 나오게 된 것이 중립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을 격퇴했다. 고려시대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거란의 3차 침입의 일이네요. 침입 때 일이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굿.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교서가 반포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년이라 의리로는 곧 군신이고 은혜로는 부자와 같아. 또한 오케이 나오네요. 임진년에 나라를 지켜준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임진년에 외란이 벌어지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줍니다. 아우 근데 이 강해 같은 경우에는 배은망덕하고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른 풋을 품고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다? 광해군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광해군을 폐위한다.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 있느냐? 광해군이 폐위되는 인조 반정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가볼게요. 쭉 가다 보니까 자, 조선 건국되었고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대왕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맞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되겠네요. 인조 반정 이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다? 인조였고 인조 때 두 차례의 호란이 발생했으니 하나가 종묘호란이요. 하나가 병자호란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여기서 냄새 나는 거예요. 일단 규장각.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규장각 언제 들어봤느냐? 이왕 정조 때 들어봤습니다. 볼게요. 정조가 즉위한 후 궁궐에 건립한 규장각 전경을 그린 그림이다 라고 나옵니다. 정조는 포인트 나오네요. 규장각에서 재능 있는 젊은 문신들을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갖다가 전문용어로 알아야 될 거 초계 문신제라고 하고요. 이 초계 문신제 1호 제자가 누구냐? 정약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조의 오른팔이 됩니다. 굿. 정조 찾으러 갑니다. 후녀 10조 후나 말씀을 남긴 사람. 나는 부인이 29명 남자인 자식은 30몇 명. 나중에 그 아이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태조왕건입니다. 평양천도를 단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남진정책의 일환으로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고요. 탕평정치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영조와 정조 둘 다 탕평책을 펼쳤죠. 영조는 완론탕평이라고 해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고요. 정조는 줄론탕평이라고 해서 왕이 기준을 잡고 뭐 남인이든 노론이든 서론이든 골고루 등용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쌍성 총간보를 공격한 것은 고려시대 공민왕이 될 것이고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조선시대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진주농민 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서 진상을 조사했답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를 다른 말로 진주 농민 봉기 이렇게도 부르고요. 안핵사로 간 사람은 박규수인가? 아, 확실해지네요.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인물은요 박규수네요. 그리고 이 박규수의 제자들이 뭐가 돼요? 개화파가 되잖아요. 개화파. 알겠죠? 굿. 가볼게요. 자, 조선 책략을 소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입니다. 을미의병을 주도하였다. 이거 인물 알자고 했습니다. 유인석, 이소응. 유인석, 이소응.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김구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를 설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물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인물 몰라도 괜찮고요. 이것은 참고로 애국계몽운동단체다. 알겠죠? 그래서 했던 것이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다. 선생님이 공무원 한국사도 강의하거든요. 그때는 다 외울 겁니다. 연도랑 누가 만든지랑 무엇을 했는지랑 다 외울 건데 우리는 지금 수능 한국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통상계하론. 오케이. 박규수가 누구다? 통상계하론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 비상교육에서는요. 통상계하론 대신에 개국통상론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들의 제자가 뭐다? 개화파가 된다. 됐죠? 굿.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와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영국의 대일 작전 승리를 위하여 서로 원조하기로 한 협정문의 초안이다. 그래서 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뭐다? 한국강복군이네요. 한국강복군은 41년에 대일 선전포고 그 다음에 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을 흡수하면서 화력이 증가합니다. 43년에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했고 45년에는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니까 이것은 한국강복군. 한국강복군 찾아가 볼게요.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쌍호록은 지독하군 대단해. 독. 한국 독립군이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6.25 전쟁 당시입니다. 6.25 전쟁 당시고요. 국내 진국작전을 계획하였다. 미국과 연합했습니다.
미국 정보전략처 OSS와 연합했고요. 김좌진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북로군정선에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입니다. 이것도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난이도가 있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일단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요, 저와 함께 하시면은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강의 다 들어버리고 끝내버리세요. 알겠죠? 굿.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문서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발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일본인이네요. 우리는 인천을 경유해 한성으로 들어온 귀국 군대의 철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철수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나오네요. 우리는 전주성을 차지한 전라도의 동학교도들과 화약을 맺었다. 전주 화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국의 군대는 여전히 돌아갈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뭐 했어요?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으니까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구나. 한번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쭉 보니까 오케이, 정답 1번 나올 수 있네. 봐요. 일본하고 청나라한테 둘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전주 화약 맺었으니까. 청나라는 돌아가겠다고 짐 싸가지고 가는데 일본은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다음에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합니다. 너희 조선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썩어 빠진 제도 때문이다. 우리 일본이 나서서 일본식으로 개혁하겠다. 지금 연도가 1894년, 간지로서 갑오년인데 갑오년을 따서 갑오 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식으로 조선을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의 나라였던 청나라가 일본한테 말하잖아요. 야, 일본아, 우리 아들 나라에서 뭐하니? 라고 하니까 당시 일본이 탕수육은 빠져. 이러니까 이런 조합이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제2기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은 우리 독립군을 탄압했고요. 척합이 건립의 계기는요, 많습니다. 제너럴 병원의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병인 양료도 되고 신미 양료도 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되고 너무 많이 됩니다. 윤관의 별만 편성 목적은요, 여친을 정벌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써드릴게요. 이거 대표적인 것만 쓰겠습니다.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무신 집권기 때 최충원이 설치했습니다.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죠.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가는 자주 독립의 마음을 갖게 하고 포인트.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신문까지 독립을 강조합니다. 원래 청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통과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영은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우고요. 청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를 모화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독립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체는 누구다?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회자 들어가는 거와 의회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은 천도교 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도교 소년회고요. 천도교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최초의 촛불 집회에 해당하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했던 활동 중에 시험 선택지에 잘 나오는 것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이고요. 신흥강습소, 흥이 많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민회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브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이었고 언론사가 주도했습니다.
조문은 나동가요라고 해서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예요. 나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동아일보.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것이 뭐냐?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표준어, 서울말에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만들었고, 이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사전에다가 실어야 되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시도하다가 일본에게 적발되어 가지고 해산되게 된 것이 조선어학회입니다. 됐죠? 굿. 정답 2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대화의 소재가 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 서상돈, 돈과 관련된 운동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보자. 국채 1,300만 원을 갚는데 도움을 줍시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빚을 국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상하자는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시험 출제 포인트는요, 이것은 선생님 고향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언론사의 홍보가 필요한데 언론사의 홍보는 대한매일신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고, 주도한 사람은 돈과 관련된 이름 서상돈이라고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보안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라고 하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라고 해가지고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죠. 누가 요구했냐면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것이 보안회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어요. 정답이라 하고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일어난 것은 60만세 운동.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종의 죽음, 고종의 서거 때문에 일어난 것은요, 바로 3.1운동입니다. 됐죠? 비교하시고요. 구본 신참이라고 하면은 광무개혁이 될 것이고,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뜻이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뭐뭐뭐뭐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마을을 만드세. 정답 2번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자행한 수탈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공출, 기분 나빠. 왜 남의 거 뺏어가? 징병,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본은요,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를 구분해가지고 통치 방식을 다르게 적용했는데요. 1910년대를 1기, 20년대를 2기, 3, 40년대를 3기라고 합니다. 3기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당시 일본이 내세운 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우리의 민족성을 없앤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딱 보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선택지에서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갑니다. 렛츠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요,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우리는 그냥 6.25 전쟁의 결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굿.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일이고요. 징용, 기분 나빠요.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게라고 하면은 광무개혁 때 발행되었던 땅문서.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것은 1920년대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철폐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먹고 사서 입고 쓰자. 알겠죠? 네. 물산창려운동 20년대입니다. 됐죠?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민씨 일족의 집을 습격하고요. 일본 공사관을 공격합니다. 별기군의 교관 호리모토 레이저가 죽음을 당하고요. 공사를 비롯한 여러 인원들이 봉기를 피해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 그러면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것은요. 바로 이모년의 구식 군인들의 난동사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가 막아줍니다.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줘야 되겠네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1930년대 초반의 일이죠. 정확하게는 31년의 일인데 그렇게 알 필요 없고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중국인도 일본인한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연합하는 한중연합작전이 추진되게 되는 것이고요. 홍경래당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시대 후기 세도정치기 때 일어납니다. 삼정 이정창 같은 경우에는 임술농민 봉기의 결과입니다. 결과고요. 죄송해요 재물포조야. 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죽었고 일본 공사관 불탔으니까. 헌병 경찰제도 헌병 경찰 무서워요.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 1기.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려면 우리나라가 국권을 일본한테 빼앗겨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겠네요. 14번입니다. 가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배경, 민족자결주의 나왔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28 독립선언까지 나왔고요. 탑골공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민족운동은요. 바로 3.1운동입니다.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은요. 시위가 너무 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서 시위장에 나가지 않고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다음에 자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부가 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진압되더라. 그래서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일본이 무력으로 차단하는 통치, 무단 통치를 하다가 이제 문화적으로 대해줄게 라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제1기의 일본의 통치고요.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제국 때 추진된 개혁이고요.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조선시대 고종때고요.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한참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선생님이 말한 것에 포인트가 다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학력평가도 잘 보시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온다는 것만 다 나오고 있죠. 절대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혹여나 아직까지 한국사 정리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답 5번이고요. 15번입니다. 가 단체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에 대해서 알려줘. 뚜릉. 자, 무슨 소리죠? 자, 가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포인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창립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하고요. 단결을 공고히 하고요. 기회주의를 배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 강력을 쓴 것은요.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건데 활동한 시기에 사실 한번 볼까요? 반민특위라는 것은요. 언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에치슨 선언도요. 이승만 정부 때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은 정미의병 당시의 일이고요. 그래서 정미의병 때 정예부대를 뽑아서 13도 창의군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들이 추진했던 것이 뭐다? 서울 진공작전이었고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은 조선시대 숙종 때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 결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됐죠? 굿! 정답 5번. 1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라고 합니다. 보니까 맞네요. 봉오동 전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만주에서 있었던 거 가봐야 되는데요. 가볼까요?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쳐들어왔다? 강화도로 쳐들어왔으니까 아니고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거 맞네요. 을사늑약이라는 것은요. 뭐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덕수궁에서 체결되었고요. 참고로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중명전 건물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터라고 하는데 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폭탄 던져요?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상하이로 봐주시면 될 것이고요. 구미위원부는요. 미국에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고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건데 봉오동 전투가 보이니까 봉오동과 세트인 청산리 대첩 떠올리시면은 아마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자, 17번입니다. 밑줄 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5월로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선거에 대한 당시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오케이, 포인트. 두 정당은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50총선거네요. 50총선거에 따라서 뭐가 돼요? 초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고 이 초대 국회가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요. 가볼까요? 헌의욕처라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될 수 없고 재헌국회에 맞는 말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되었다. 이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발췌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6.25 전쟁 도중 이거 시험 포인트로 하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은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된 것은 유신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복 이후의 사실입니다. 광복 직후의 사실. 됐죠? 굿.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18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활동으로 옳은 것인데 볼게요. 쭉 보니까 노동운동에 불을 지피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뚫어놓은 작은 바늘 구멍을 자꾸 넓혀서 그 벽을 허물러야 합니다. 나오네요.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이겠네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쭉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노동자 운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형평운동이라는 것은 뭐다? 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백정이라는 계층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했잖아요. 제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차별이 있더라. 그래서 형평운동이 벌어졌고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한 것은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서 파견되었던 재정고문 메가타가 시행한 것이고 4.14 호원 조치에 반발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것은 장면 내각 때의 사실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시민군 17일에 갑자기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8일에 광주에 공수부대가 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네요. 5.18 민주화운동은요,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어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4.45의 개헌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2차 개헌이잖아요. 전혀 관련이었고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은 4.19 혁명입니다. 신탁 통치에 관한 협약 작성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아까 전에 선택지에서 봤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입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니까 비상계엄 철회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고, 최초의 평화적 여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회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나옵니다. 포인트 갈게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오케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정부. 근데 확인 사살 감이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발표했다라고 나오네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봐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가겠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난다는 것으로 이승만 정부 때의 사실이고요. 6.3 시위 구려외교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발한 것이고, 발췌개헌한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 도중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시험 출제 포인트. 금강산 강강으로서 이제 북한에다가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펼쳐요. 그래서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서 금강산 강강도 시작하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 방문도 하고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정상끼리 만납시다 해서 만난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됐죠? 굿.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굿.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한국사는 뭐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요. 나중에 국어, 영어, 수학도 급한데 한국사까지 끼워버리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학력평가를 계기로 내가 좀 최저 등급보다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커트라인이다, 근방에 있다 라고 하신다면요. 선생님 수업을 하나 들으세요. 기본 강좌를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듣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로서 제가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 발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